인천공항의 한 구석, 구겨진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 김정옥 할머니가 날마다 눈물을 훔치며 바닥에 작은 얼룩을 닦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공항으로 출근하여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공항을 정돈합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 할머니에게는 놀라운 사연이 숨어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 저 할머니 또 여기 있네. 매일 똑같은 자리만 닦는다니까. 그러게. 대체 뭘 찾는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김정옥 할머니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해서 바닥을 닦습니다. 40여 년 동안 익숙해진 소리였으니까요. 정옥의 눈은 바닥이 아닌 멀리 게이트를 향해 있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옥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한때 그녀는 국제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어요. 세계 각국을 오가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던 화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과거의 이야기였죠. 40여 년 전 바로 이 공항에서 5살 아들을 잃어버린 후 정옥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는 사라졌고 경찰과 공항 직원들이 총동원되어 찾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져 결국 이혼했죠. 오늘도 맑은 하늘이네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비행기들을 품어안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녀도 저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을 누볐지만 이제는 이곳을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죠. 저기 파키스탄행 비행기가 곧 출발합니다. 탑승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정옥은 조용히 영어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방송까지. 정옥의 입에서 각국의 언어가 매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죠.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공항 직원들은 세계항공 포럼 준비로 부산했어요. 로비는 각국의 국기로 장식되고 특별 경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정옥은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죠. 하지만 오늘따라 청소구역이 넓어져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포럼을 위해 특별히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이번 포럼에는 세계 30여 개국의 항공사 대표들이 온다더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 한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그런데 통역은 다 준비됐대. 이런 큰 행사인데 실수 없어야 할 텐데. 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정옥은 그 대화를 들으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한때 그녀도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불어 1어까지 능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모두 지난 이야기였죠. 지금의 그녀는 그저 공항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노인일 뿐이었어요. 할머니, 여기는 내일 청소하세요. 오늘은 VIP 라운지를 특별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시설팀장이 건성으로 말하고는 그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내쉬며 장비를 들고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푹신한 소파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녀를 맞이했죠. 이곳에서 각국의 귀빈들이 회의를 준비할 것입니다. 정옥은 꼼꼼히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포럼 자료를 발견했어요. 세계 항공 산업의 미래와 도전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이었습니다. 정옥은 주변을 살피고는 잠시 그 자료를 펼쳐봤죠. 영어로 된 글을 술술 읽어내려가는 정옥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전문 용어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정옥은 화들짝 놀라 자료집을 내려놓았죠. 아,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정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기서 청소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만지지 마세요. 직원은 차갑게 말하고는 자료집을 가져갔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읽은 내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항공 보안과 관련된 법률을 연구했으니까요. 포럼 당일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항공산업 관계자들로 북적였어요. 정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행사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상이다. 비상. 갑작스러운 소리에 정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사준비팀장이 직원들을 다급히 불러 모으고 있었죠. 우리 측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오지 못한대. 어떡하지? 행사 시작까지 단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와 일본어, 통역까지 담당할 인물이 오지 못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통역사를 구할 수 없을까요? 다른 통역회사에 연락해 보시죠. 이미 해봤어요. 이 시간에 4개 언어가 가능한 통역사를 구할 수 없대요. 정옥은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새싹처럼 말이죠. 저기. 정옥의 작은 목소리가 혼란 속에서 간신히 들렸어요.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용기를 내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모두가 정옥을 바라봤어요. 순간 침묵이 흐르더니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급해요. 그러나 정옥은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한때 국제 변호사로 일했거든요. 더 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청소나 계속하세요. 지금 장난할 시간 없어요. 그때 행사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정옥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죠. 정말 통역 가능하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의 얼굴에 고민이 깃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죠. 마지막으로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할머니, 정말 못하면 바로 내려오셔야 해요. 알겠죠? 이건 국제적인 행사니까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한국항공청장이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시작했어요. 정옥은 부스 안에서 헤드셋을 조정하며 첫 통역을 준비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죠. 전 세계에서 오신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개최되는 세계항공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영어로 통역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놀랍도록 유창하고 정확했습니다. 억양도 완벽했죠.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이 통역 장치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어서 프랑스어, 일본어로도 자연스럽게 통역이 이어지자 청중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그녀를 무대에 올린 팀장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항공사 대표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미국 대표가 연단에 올라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복잡한 항공 용어와 전문적인 내용이 쏟아져 나왔죠. 정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항공산업은 현재 탄소 중립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옥은 이 문장을 통역하면서 한국 청중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덧붙였죠. 항공산업은 환경보호라는 전 지구적 과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중립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중들은 정옥의 통역에 감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발언할 때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일본 대표가 말할 때는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통역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 공항에서 저의 5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단 몇 초 눈을 뗀 사이에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경찰, 공항 직원들 모두가 찾아줬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기자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도 멈춘 채로였습니다.
그 후 남편과 이혼했고 변호사 일도 그만뒀어요. 대신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죠.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말입니다. 청중 속 누군가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청소를 하며 출발하고 도착하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40년 동안 말이죠.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항 안내 방송을 따라하고 외국인 승객들의 대화를 들으며 연습했어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행사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정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미국 항공사 델타 에일라인즈의 임원 명찰을 단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옥의 모든 말과 표정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정옥에게 다가갔어요. 주변의 기자들이 그에게 자리를 비켜주자 그는 정옥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옥 씨 맞으신가요? 정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네, 맞습니다만.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죠. 거기에는 김정옥 국제변호사라고 적힌 오래된 명함이 붙어 있었어요. 이 이름이 맞습니까? 정옥은 명함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예전에 제가 쓰던 명함이에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정옥과 마이클을 향해 터졌어요. 40년 만의 극적인 재회는 순식간에 행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마이클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 끝으로 아들의 얼굴 윤곽을 더듬으며 꿈이 아님을 확인하는 듯 했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속삭여온 말을 드디어 실제로 하게 된 것이었죠. 마이클은 정옥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제 한국 이름이 기억나요. 어머니가 절 뭐라고 불렀는지. 정옥은 오랜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을 끄집어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속삭이던 그 이름을요. 민수. 너의 이름은 민수였어. 민수. 마이클은 자신의 한국 이름을 천천히 되뇌어 봤어요. 양부모님은 제게 마이클이란 이름을 주셨지만 항상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메우는 깊은 이해의 순간이었죠. 어떻게 살았니? 정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궁금함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좋은 교육도 받았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델타 항공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정옥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적어도 고통 속에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계속 말했죠. 항상 무언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뿌리, 제 본래 가족에 대한 궁금함이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과 마이클의 극적인 재회 소식은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40년 만의 기적, 공항 청소부와 항공사 임원의 극적인 모작. 상봉,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 등의 제목으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파되었습니다. 정옥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청소 도구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이클과 함께 공항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정옥님, 어제 통역 정말 대단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옥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죠. 마치 수십 년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마이클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미국 대사관에 들러야 해요. 어머니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실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아니, 마이클. 엄마는 여기 남을 거야. 마이클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정옥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곳은 내게 의미가 있는 곳이야. 40년 동안 너를 기다리며 살았던 곳이고,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생긴 곳이기도 하지. 여기서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마이클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청소부로 계속 일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두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인천공항 총괄이사였습니다. 한 달 후, 정옥은 인천공항 국제협력팀 고문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공항 중앙에 위치해 있어 전체 공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이었죠. 오늘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어요. 마이클이 한 달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착하는 비행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 중에 마이클이 탄 비행기가 있을 테니까요. 정옥 고문님, LA발 비행기가 이제 착륙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알려주었어요. 정옥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청소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얼굴에는 엷은 화장까지 했어요. 고문님,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내셨어요. 덕분에 세계 나라와 협약을 맺을 수 있었답니다. 비서가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옥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나는 그저 말을 조금 통역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가 한 일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어요. 국제항공법과 외교관계에 대한 그녀의 지식,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은 인천공항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입국장으로 향했죠. 예전에는 여기서 바닥을 닦았지만 이제는 VIP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이클뿐만 아니라 그가 소개해준 항공업계 인사들도 함께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정옥은 공항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곳은 내게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 가장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